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8번째 페이지. 천년의 고도 경주가 집 앞마당처럼 익숙한 역사 여행 회사 대표님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실 우리가 고려나 조선의 왕들은 이 왕이 어떤 일을 하셨고 네,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나마 아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 이전 국가의 왕들은 사실 몇몇 유명한 왕들 빼고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고구려 하면은 뭐 광개토왕, 그다음에 장수왕, 그다음에 그렇지. 뭐 신라 같으면 법흥왕, 진흥왕 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백제는 성왕, 맞아요. 무령왕 뭐 이 정도 알면은 뭐 그럭저럭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역사가 고려 조선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700년 가까이, 또 신라 같은 경우는 한 8년 모자라는 1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고 난 다음에 그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한국에 끼친 영향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일들과 관련된 왕들을 살펴본다면 네. 자연스럽게 그 시대 왕이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우리와 또 관련이 있는, 또 역사에서 좀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다른 왕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그때도 마치 조선의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업적을 남긴 군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신라의 왕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흥왕이라든지 법흥왕, 선덕여왕, 태종무열왕 태종무열왕, 신라 왕은 한 요 정도 아마 떠올리실 거고. 다 전쟁, 또 뭐 예. 통합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다룰 수 있는 왕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신라 자체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또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었는지 얘기할 때 이 왕들이 좀 보여주는 맥락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좀 신라 역사를 볼 때 뭐 영역이라든지 네. 정치라든지 네. 이런 면 중심으로 보고 어떤 제도나 사회 면에서는 조금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신라의 왕 두 분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어떻게 보면 신라의 좀 틀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왕, 바로 이제 13년에 네. 섬나라 우상국 정벌하셨던 아, 지증왕. 지증왕 13년 네, 섬나라 우산국 네. 예,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익숙한 임금님이신데 도대체 이 임금님이 신라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볼 수 있을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서라벌 경주 수학여행 가면 꼭 빠지지 않고 가는 곳. 어디죠? 불국사, 석굴암, 네. 그다음에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에밀레종. 맞습니다. 예. 이 유물과 역사 유적과 관련이 있는 이것들을 만들었던 시대의 왕 경덕왕. 아, 그걸 다 한 분이 만들었구나. 그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 시대 경덕왕이구나. 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신라 전반부,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어떤 신라 후반부에 어떤 신라의 큰 변화를 줬고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왕들입니다. 예. 22대 지증왕, 35대 경덕왕의 빛나는 성과를 오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증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지증왕이 말이죠, 처음으로 왕을 왕이라고 부른 왕이라고 하던데 왕을 왕이라고 부르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그 전에 왕이라고 안 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조금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뭐 박경것의 왕, 그다음에 뭐 그 내물왕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당시 불렀던 이름을 찾아서 간다면 네.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내물왕께서 그러면 내물왕이 누구셔? 아, 우리가 타임슬립해서 네, 내물왕이라면 그렇게 아무도 가서 모른다. 그래서 아니 눌지왕도 모르세요? 그러면 눌지왕은 누구셔? 이럴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네. 내물마리간, 눌지마리간, 그다음에 남해 차차홍,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인 박혁거세는 네. 거서간이에요. 거서간. 거서간, 그다음에 이사금, 네. 차차홍, 이사금, 네. 마리간. 이거 들어는 봤지. 군주를 가리키는 호칭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신라 고유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서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추장의 의미가 있고요. 아. 차차홍 같은 경우는 그 추장 중에서 조금 더 세력이 강한 어떤 샤머니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차차홍이 바뀐 것이 중, 중? 승려를 가리키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사금 같은 경우는 네. 야, 왕할 사람이 후보가 2명인 거예요. 아, 예. 근데 나이 많은 사람으로 하자. 아, 근데 예. 그때 민증이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떡을 물어서 이가 많은, 그리고 입금.
아, 이가 많이 남아 있는 사람, 그렇죠. 적게 남아 있는 사람을 주는 그 건가? 많이 있는 사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자국이 많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연장자로 쳐서 왕으로 그 삼았다. 무슨 상관이야? 이 개수랑.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입금, 이사금이라고 했는데 그 이사금, 입금이 고려 조선에 남아서 임금님. 아, 이사금이 거쳐 임금. 네, 그래서 임금이라는 말은 우리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전하, 뭐 왕 이거는 한자 표현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됐고요. 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신라의 말뚝이야, 기둥이야. 이게 바로 마리간이거든요. 아, 야, 그런 그 이제는 뭐 이제 연장자라고 왕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이 나라의 중심이 바로 나야. 이게 이제 마리간 시절이거든요. 말뚝이란 뜻이구나.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썼는데 네네. 이제 지중왕 때 이렇게 주변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자도 들어왔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 자료도 보니까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어땠나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왕을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으로 부르자. 어. 라고 하면서 네. 대체로 이제 눌지 마리간부터 지중왕 그 사이 어느 순간으로 보이긴 하지만 네. 그 시기인데 대체로 지중왕 때 아. 이제 왕을 왕이라고 부르자. 저는 이제 게임할 때도 마리간 게임 하자 이랬는데. 그렇죠. 왕 게임 하자. 이제 왕 게임 하자. 그 전까지는 뭐 이사금 게임 하자. 그 이런 차차운 것들을 차차운 게임 한번 하자. 차차원 게임 하자. 그랬는데 차차원 몇 분 안 계셔서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일단 왕을 왕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만 보니까 아니 이제 각 나라에서 예를 들어 사신들이나 아니면 각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네.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 할 거 아니에요. 네. 신라에 들어올 때. 네. 근데 신라에 들어올 때 나라 이름을 누구는 사로로 알고 오고 아. 사로국.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자도 여러 개 쓰는 사로국이 있고 네. 또 누구는 신라로도 알고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도대체 니네 나라는 이름이 뭐니? 공식 국가명이 필요했네. 그렇죠. 공식 국가명이 이제 필요했어서 네. 그거를 확정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중왕 때?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예. 덕업일신 망나사방. 그래서 네. 덕이 점점점 펼쳐져서 새로워지고 그다음에 세상을 모두 아우른다라는 말에서 네. 신자와 라자를 사서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라는 국명을 예. 확정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신라는 있었는데 네. 요 국명을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라는 나라가 됐는데 네. 이렇게 큰 업적을 세운 임금님이 지중왕이 왕이 예.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신라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왕을 가리킬 때 마리간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이사금을 가리킬 때 네. 그분의 이름이 눌지면 네. 눌지 마리간. 아, 본명을 뇌물이면 광일 마립간 이렇게. 광일 마리간, 예. 광일 이사금, 예. 광일 차차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거잖아. 우리 방식이잖아. 근데 다시 중국 쪽으로 알아봤겠죠. 그랬더니 네. 야, 중국은 그런 거 안 쓴대. 다시 이름을 붙여준대. 아, 본명을 안 쓰고. 시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으로 치면 이도라고 그렇죠. 안 한다는 도왕 건가요? 이렇게 안 아, 부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방원왕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 그다음에 세종 부르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버풍왕 때 아니 우리 지중왕을 지도로왕, 지철로왕 너무 어색하잖아. 아, 본명이 왕도 바꿔놨는데 지도로. 지도로 지철로 아, 이렇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도로 지철로보다는 네. 야, 이 좀 뭔가 뜻을 붙이자 그래서 아, 지증이라는 시호라는 아. 제도를 처음 완성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라의 왕, 그다음에 나중에 다른 나라의 왕들도 네. 이제 시법이라 그래서 이름과 다르게 뒤에 후손들이 높여서 네. 부르는 죽은 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에 왕을 붙이게 되는 거죠. 어. 아주 예외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룬 적이 있었던 의자 같은 경우는 네. 나라가 망해서 누가 붙여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름이 부여 의자니까 네. 그냥 의자왕.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렇지만 그 아버지였던 무왕은 이제 시호로 무라는 이름을 올려서 이제 네. 무왕이 됐던 거죠. 그 전통을 이 성립된 것도 지증왕 돌아가시고 나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증왕 예. 당시에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놓으니까 버풍왕 때 그거를 받아서 시법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시황 때 네. 시법 그런 거 안 썼어요. 그래서 나는 1세 황제, 퍼스트. 어허. 너는 2세 황제. 정말. 그래서 만세로 갈 거라고 했는데 2세에서 망했죠. 프랑스 같다. 2세에서 망했어요. 망했어요. 14세까지. 근데 원래는 이제 주나라 때 그런 시법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진시황이 무시를 했다가 네. 감히 내 시호를 니네들이 붙여줘? 감히? 황제를? 예. 그러면서 그걸 안 쓴 거고 한나라 때 이후로 다시 이제 쓰게 되면서 네. 이제
신라가 참고할 만한 충분한 자료들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이룩하신 네. 왕이었네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국호로 통일한 신라라는 이름 뜻이 참 멋있네요. 그 중에서 이제 망라 사방을 아우르다. 이런 사방을 뜻. 아우른다. 약간 좀 영토 확장의 야심이 느껴진달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이런 국호를 정했다는 얘기는 나라가 어렵고 힘이 들었을 때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뭔가 이제 자신감이 느껴질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중왕이 주변을 쭉 파악을 할 때 야 이제 우리 이 정도 표준은 좀 지키자. 제발 왕 죽었을 때 사람 같이 묻지 말자. 순장 금지. 그것도 지중왕 때. 지중왕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장 금지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순장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제발. 이거 국력 낭비야. 야, 이건 잘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어떤 주변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있었고 네. 그런 살펴봤던 얘기는 주변과의 교류가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우경실 씨가 지중왕 때 등장을 하잖아요. 우경이 뭔가요? 이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 그게 또 지중왕 때. 지중왕 때예요. 그 전에는 소로 농사를 안 짓어요? 짓기도 지었겠지만 이제 예. 공식화되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쟁기를 사람이 끌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소를 끌게 하면 신경이 되면은 네. 밭을 깊게 갈게 되면은 네. 그 논에서 그 밭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쉬지 않고. 예. 그러니까 생산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산력도 늘어나니까 네. 자신감 뿜뿜. 그러면 망나사방 세상을 아우르자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라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길은 두 개의 길인데 하나는 서북쪽이 있고요. 네. 하나는 그냥 북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서북쪽이 문제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예. 여기는 넘어간 백제랑 부딪혀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비교적 공지가 어디냐면은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삼척. 강원도 쪽으로. 네, 예. 당시는 이제 실직이라고 불렀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강릉, 하슬라 하슬라. 여기까지 간 거죠. 네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건너에 저 섬 하나, 섬나라, 네. 저 우상국 때문에 지금 막 일본이며 고구려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전략적인 거점을 차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거 차지합시다. 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산국 정벌을 하게 돼요. 야, 울릉도로 향한다. 근데 울릉도는 지금도 이제 날씨 안 좋으면 배가 종종 안 뜨기도 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좀 험한 바다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쉽지 않았을 거고 네. 여러 번의 시도를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첩보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울릉도가 어떤 나라인 거고 그다음에 정벌하기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그 뭔가 자료들이 쌓였을 것 같은데요. 네. 자료들이 좀 절망적이었죠. 험하다. 사람도 험하고 지형도 험하다. 예. 그러니까 저기 점령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싸매서 네.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왕은 유능한 장군 하나를 골라서 네. 이제 맡기면 되는 건데 그 그렇죠. 유능한 장군이 이제 신라 장군 이사부. 이사부? 네. 김이사부? 김이사부를 예.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예. 이사부가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북쪽 영토를 확장해 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하는 김에 바다로. 어. 그러니까 이제 이사부가 볼 때는 이제 전술 전략을 짜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볼 때 네. 이들이 육지에 나와 본 적이 없으니 그럼 우리도 거의 본 적이 없는 사실은 뭔가 얘기책에서만 봤던 사자라는 동물을 네. 한번 활용해 볼까? 사자가 있어요? 없죠. 네. 나무로 만들어 보자. 트로이 목마예요. 그런 비슷한 이거 거예요. 뭐야?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항구에다가 딱 댑니다. 아마 예. 도동항 어디에 됐겠죠. 네. 딱 대고 그랬더니 막 저쪽에서 저놈들 신라놈들 막 이러면서 내려왔을 텐데 네. 이제 이사부가 막 소리를 칩니다. 말은 통했던 것 같아요. 니네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 동물을 풀어서 예.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얘네들이 풀리면 니네들 다 죽는다. 갈기갈기 찢긴다. 공갈을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공갈작전을. 멀리서 보니까 예. 처음 보는 동물이에요. 예. 아니 한반도에도 없었던 그렇죠. 동물이니까. 이건 멀리서 봐야 되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안 그리고 되죠. 우상국은 예. 당연히 못 본 그런 동물일 거 아니에요. 예. 살까? 쟤네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항복했다는 얘기가 아 진짜로? 예. 야 이게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만 신기하네.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협공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맥락은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항복할 빌미를 이런 것들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자 명예훼손 느낌이네요. 그렇죠. 사자를 가지고 예.
사자들로 볼 때는 내가 그런 동물이 아닌데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을 것 가짜 같습니다. 사자를 써도 야 진짜 이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가 네. 찾아보면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풀어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더하기 세익스피어 문학 같은 예.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로맨스도 좀 껴있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룩한 업적을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지증왕이었던 것 같은데 지증왕의 업적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사실은 이제 이런 업적, 이런 어떤 정비를 바탕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본 국가 통합에 대한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신적인 통일을 이제 버풍왕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통해서 이루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진흥왕 때 어떻게 보면 정복 군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고 지증왕 때. 네, 진흥왕 때. 진흥왕 때. 그러니까 버풍왕, 이제 진흥왕 예. 이렇게 예. 이어지는데 예. 그리고 진흥왕의 어떤 그 정복 군주로서의 역할이 물론 나중에 다시 접히긴 하지만 그 역량이 그대로 축적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무예랑 문무왕 때 삼국 통합 전쟁으로 나아가는 어떤 발걸음, 발받침 이런 것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지중왕을 어떻게 보면은 신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놓은 왕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왕을 처음, 그 다음에 신라라는 이름을 정했고, 그래. 그 다음에 사후에 지증이란 시호를 처음 받았던 왕, 네.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도 여기에 이제 우상국 얘기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깊은 왕이다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박광일 선정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라의 왕 이번에는 경덕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덕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네. 신라의 세종과 같은 존재다. 신라의 세종. 사실 뭐 시기상 세종이 조선의 경덕왕이겠죠. 라고 하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인지도는 후배의 그렇지. 어떤 이 세종대왕의 업적이 탁월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 탁월함에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빛을 받아서 이 정도면은 신라의 문물을 좀 일으킨 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박사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요. 박사. 네. 예.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국사 석굴암을 완성을 해서 신라 문물의 어떤 장엄함을 보여주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성덕대왕 신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또 한편으로 야 우리 지명이 고구려 때 지명, 네. 백제 때 지명 예. 이게 섞여 있어. 근데 신라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백제 사람들도 헷갈리고 옛 고구려 사람들도 헷갈리니 네. 이거 한번 통합하자. 라고 하면서 네. 지명 통합과 함께 관제 통합을 모두 이뤘던 왕이 바로 경덕왕. 경덕왕입니다. 그래. 팔도일함 때 언급이 됐었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때 특히 이제 천문박사, 누각박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과학 문물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렸던 그러니까 누각이라고 하면은 네. 물시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시계 하면은 조선시대 자경루만 생각을 하는데 네. 물시계의 우리 역사상 기록은 신라 때부터 비롯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 시계가 이제 자명종 역할까지 하면은 그게 자경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시계는 이미 신라 때부터 있었다라는 걸 그렇군요. 보여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석굴암 불국사를 만들었던 건축 그다음에 과학 수학 능력을 보면은 네. 당연히 물시계 정도는 일도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굴암 같은 경우가 허용하는 한계 오차가 1000분의 1이거든요. 1m당 1mm 정도의 오차만을 허용해야지 그 굉장히 치밀한 건축이 나옵니다. 예. 그걸 측정하고 실제로 조각해서 집어넣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경덕왕 시기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조선 세종 때 이상으로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남기신 경덕왕입니다. 경덕왕이 지증왕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던데 뭐 어떤 게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지증왕과 비슷하다고 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지명을 정하거나 또 제도를 정하거나 네. 이럴 때 사실은 중국의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이 중국 지명하고 비슷하거나 네.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은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역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의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좀 적용을 시켰다 그래서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한화. 그러니까 지증왕 역시 중국의 사례를 봤고요. 네. 그다음에 경덕왕 역시 중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물론 진덕여왕도 중국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당시 뭔가 이제 신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모범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 당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중국 쪽에서 찾아왔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이게 잡지사에서 적절한지 모르지만 예. 성기가 크다라는 지증왕과 경덕왕의 이 공통점 중 공통점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게 신라 왕들 기록에 예.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그걸 이- 프로필처럼 이렇게 적어 놓나요? 그게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성기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지금 성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데 네네. 당대에는 이것이 네. 한편으로는 왕권의 척도가 아니었을까. 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네네네. 이제 그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신체와 관련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유독 이분들이 적혀 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다. 강화시켰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강력한 것들을 왕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경동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도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바로 있었나요? 뭐냐면 이제 예. 자식을 계속 못 얻었어요. 경덕왕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경덕왕에게 뭐 충담사처럼 그러니까 충언을 하는 스님도 있었지만 네. 경덕왕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표훈이라고 하는 스님도 있었거든요. 표훈. 예, 근데 그 표훈 스님이 삼국 유사에 따르면은 네.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옥황상제 만나가지고 뭔가 좀 부탁도 하시고 예. 이런 분이었는데 네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이게 경동왕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시 이제 아이는 하늘에서 점지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예. 이제 표훈한테 부탁을 한 거죠. 예. 제발 제가 왕비까지 받고 갔는데 어떻게 좀 그 왕자를 얻을 수가 없습니까?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훈이 하늘에 올라가서 물어봤나 봐요. 옥황상제한테. 네, 옥황상제 물어봤더니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네. 뭐 이렇게 현실적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딜을 치네요. 갑자기. 그대로 이제 딸 정도는 뭐 되겠는데. 있다는 아들은 거죠,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 뭐 이게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준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표훈이 내려와서 네네. 딸은 있는데 아들이 없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 야, 안 되는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왕권이 이제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꿔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달라. 아들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딸을? 일단은 딸을. 예. 딸을 아들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예. 가능은 한데 뭐 복채달라 그러나? 근데 문제가 생길 텐데 예. 이런 거죠.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 그건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얘기를 예. 합니다. 경동왕한테 바꿀 수는 있는데 문제가 생긴답니다. 예. 그래도 좋다고. 내가 어떻게든지 길러보겠다. 그 문제 내가 받겠다. 네. 감당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하늘에서도 골이 나고 이제 화가 난 거죠. 네. 너 도대체 왜 하늘의 기밀을 계속 왕한테 얘기를 하느냐. 표훈한테.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중간에 섞인 사람들이 불쌍해. 네, 그러면서 결국 하늘의 기밀이 전해졌으니 이제부터 너 하늘에 올라오지 마.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전우치라는 걸 보면은 전우치. 예, 거기 보면 하늘의 길을 막 이렇게 아래로 전해주는 그 주인공을 표운대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요 모티브에서 가져왔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표운대덕은 그 경동왕의 그 청탁 문제로 이제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없게 되는 아이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처지에 빠졌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해공왕인데요. 해공왕. 네, 경덕왕의 다음 왕이 해공왕입니다. 네. 근데 그 해공왕이 나왔는데 아들은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여자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속꿉장난 이런 것 같은 여성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해공왕이 아버지 경동왕처럼 어떤 정치를 뭔가 이렇게 리드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분열 시기를 보통 해공왕 때부터 보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런 설화를 뒤에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공왕도 사실 암살당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네. 이제 경동왕과 비교해 볼 때 경동왕 왕권이 강했는데 그러네. 해공왕 그렇지 못했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 또 때에 따라서는 해공왕과 관련된 우리가 보기엔 믿기 어려운 일화들이 뒤에 덧붙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신라 전성기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임금님이 또 경동왕일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재밌는 설화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개사 프로젝트 들어가면 경덕왕, 지증왕 정도 당연히 뭐 후보에 올라가셔야죠. 올라가셔야 네. 되죠. 예, 알겠습니다.
반응 좋으면 왕중왕 시리즈로 뭐 신라 말고도 국가별로 싹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둬야 할 왕. 그러니까 유명한 왕들은 다 아실 테니 음. 덜 유명하지만 그 시대에 큰 영향을 끼친 왕들 이런 분들을 보신다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그러게. 조금 더 풍부하게 그다음에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몰랐던 신라 왕들의 이야기, 지증왕과 경덕왕의 업적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